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송사기죄 판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과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은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갑이 자신이 진정한 임차권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자, 이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죠. 자, 그리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소송을 제기한 때, 이때 인정이 되니까 이때 갑에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때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보강금 지급 약정에 따라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런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은 A라는 사람에게도 2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도 을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갑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지불각서, 이걸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사기 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특정 권한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의 권한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별개의 허위의 권한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 권한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한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한을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종전의 특정 권한, 이것이 배척되는 때에도 이 추가된 허위의 권한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한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자, 갑에게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소송 진행 중 별개의 허위의 권한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은 이 임야에 온천수 개발공사를 같이 하기로 한 동업자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어떤 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했냐면, 이 온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 이건 갑이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이 임야에서 온천수가 나오게 되면, 갑이 임야의 절반을 가지기로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공외의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인증 합의서, 이것을 변조해서 이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공사비는 갑 자신이 다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으면서도 이 공사비를 을이 부담하기로 했었다고 이렇게 인증 합의서를 변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변조한 인증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자, 이것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죠. 자, 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겠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합니다. 자, 그럼 이 소송 서류가 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송달되겠죠. 자, 이렇게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다른 사람이 소송 서류를 교부받아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자, 이때도 소송 사기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소송 사기가 성립함에 있어서 소장의 유효한 송달, 자, 이것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다른 사람이 서류를 교부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자, 이때도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부동산 등기부, 이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로 이렇게 등기된 적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B, C, D, E. 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하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이 A. 이 A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등기 명의인들의 등기는 다 말소가 되고 A의 등기 명의는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럼 A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소송 사기가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사기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정리해야 할 판례가 하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가 부동산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갑, 이 갑을 내세워서 이 갑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갑을 원고로 해서 이 임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친 B, C, D 등 이렇게 22명,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 A에게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원고로 된 이 갑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 명의자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 갑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임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등기부상에 등기된 적이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등기된 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판례는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토지를 자신의 토지라고 허위에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인 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냐면 새로 건물을 짓고 최초로 하는 등기,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을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가 되고 승소한 갑은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것은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와 관련된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에게는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이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사망하면서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이 토지가 국가 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소유권을 대습 상속한 것처럼 해서 상속인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합니다. 그런 후에 을을 원고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A에게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의 일부 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일부는 원고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화해하라고 권고를 받은 것, 이것은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가 일부 인용된 부분, 이건 A가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여 승소한 것이니까 이건 사기죄의 기수가 되겠죠. 그런데 화해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것, 이건 패소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미수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죄가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수, 화해 권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을에게 가등기를 맞춰주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교부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갑이 을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 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 자신이 가등기를 맞춰주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했으면서도, 자, 이런 허위 주장으로 소를 제기한 것. 자, 이건 적극적 사수를 사용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의 권한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 시공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자, 변조한 인증 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자,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자, 이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국가를 상대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자,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기수가 되지만, 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죄가 각각 인정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자, 이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한 경우,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판례들을 다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철근 공사업자이고, 자, 을은 양로원을 운영하려고, 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자, 건물이 다 완공됐는데도, 자, 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을에게는, 자, 이렇게 또 다른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 채권자들이, 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자, 가압류 등을 격려합니다. 자, 갑도 을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다른 채권자들이 을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갑 입장에서는 다급해졌겠죠. 자, 그래서 갑도, 자,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 을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에 대하여, 자, 공사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합산하여, 자, 이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자, 이것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갑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자, 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 후에 갑은 실제로 이 건물에 거주까지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자, 이 채권자들이 이 을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임차인이니까, 자,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해서, 자,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이 건물에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면,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갑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까지 하고 있었죠. 자, 이건 진정한 계약으로서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이고, 자, 갑이 임차인으로서 경매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 이건 정당한 권리자로서 한 행위로서,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갑을 병이 있는데, 자, 갑과 을은 부부 사이이고, 자, 병은 임대인, 자, 그리고 갑은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병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자, 을과 함께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주소로는 을만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자, 갑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 그러던 중에, 자, 이 집이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러다가 임차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는, 자, 임대인 병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병은, 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자, 계약서 명의를 을로 바꾸면 된다고 하면서, 자,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을로, 자, 이렇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자, 경매가 진행되자, 자, 갑은 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경매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건데, 자, 갑이 자,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처로 변경한 후에 배당을 받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갑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자, 정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의 행위는 자, 처음부터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고, 이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조차 없습니다. 자, 따라서 갑에게는 자,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한 후 자,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자, 이건 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판례도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로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채권자이고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자, 이렇게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자, 을이 돈을 갚지를 않으니까 자, 갑은 이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이 을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일부가 자, 이렇게 변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은 이렇게 일부 변제된 부분을 빼고서 자, 이제 남은 부분만을 배당받아야 하겠죠. 자, 그런데 갑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피보전 채권 전부가 잔존하는 것처럼 해서 자,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자, 원심에서는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는데, 자,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자,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자, 갑이 이렇게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는 했지만, 자, 이 충당 과정이 간단치가 않아서, 자, 잔존 채권액이 얼마가 되는지, 자, 이걸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어서, 자, 배당금이 이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인지가, 자,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배당금이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자, 갑이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것, 자, 이건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갑은 미등기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을은 이 건물의 건축 허가명의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자, 자신의 채권자인 병, 자, 이 병과 공모를 해서 자, 병이 을을 상대로 자, 이렇게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자, 이에 따라서 을 앞으로 자,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후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 건물이 매각되었는데 자, 이때 을과 병에게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송사기죄의 일반론을 볼 때 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은 자, 진정한 권리자여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을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닐 뿐더러 자, 이 소송의 효력은 자,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자, 진정한 소유자인 갑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둘이 금융기관에 와서는 자, 을이 갑 명의로 예금을 하지만 자, 돈을 찾을 때는 을 자신만이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자, 전산 시스템에 을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였고 자, 이에 대해서 갑도 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자, 예금 명의자인 이 갑이 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자, 자기가 예금 명의자니까 자, 내 통장에 있는 돈 지급해달라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갑이 이렇게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자, 그 후에 이 금융기관에서는 자, 변제공탁을 하는 바람에 갑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변제공탁이 뭐냐면 자, 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을만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금주가 와서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까 자, 이걸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지 난감하겠죠. 자,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자, 정당한 권리자가 정해지면 자, 그때 그 권리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것. 자, 이걸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의 변제공탁에 의해서 자, 이제 정당한 권리자가 을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갑이 패소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사기 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원심은 자, 갑에게 사기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자, 이 예금의 예금주는 여전히 갑이라는 이유로 사기 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자,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자, 을이 갑 명의로 예금을 할 당시에, 자, 이때 금융기관에 갑도 동행을 했었죠. 자, 이때 갑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었는데, 이때 갑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고 이걸 을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자, 이런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금의 예금주는 여전히 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주인 갑이, 자, 자신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 자, 이건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금주는 여전히 갑이 되는 것이므로, 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자, 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유치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유치권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건설업자이고, 자, 을은 건축주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의 요청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자, 이제 건축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자, 건축주인 을이, 자, 공사대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럴 때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 자, 이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치권을 법원에 신고를 하면서, 자,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자, 유치권이란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 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자,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 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이의 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자,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자, 유치권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자, 이걸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자, 소송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자, 이번에는 공사대금 채권을, 자,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자, 이때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자, 왜냐면, 자, 경매 신청까지 했다는 것은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이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유치권 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거, 자,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사기가 안 되는 판례도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거주하면서 경매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 자, 이건 소송사기죄가 성립을 하지 않고, 자, 갑이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자, 이건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자,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유치권만을 신고한 경우, 자, 유치권 신고는 입찰 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자,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까지 신청한 경우, 자, 이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자, 그리고 이 경우, 자, 예금주는 여전히 갑이 되는 것이므로, 자,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사기죄 판례를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제가 댓글에 링크 걸어둔 복습 자료를 프린트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자, 이렇게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